안녕하세요, 여러분. 목포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웹 포토샵 쉽게 배우기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명 이미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합성을 통한 홍보 이미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픽슬러 사이트로 이동을 해볼까요? 픽슬러 사이트로 이동하셨나요? 그럼 픽슬러 X를 선택해서 작업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픽슬러 X 클릭. 이미지 열기를 클릭해서 편집할 이미지를 불러오는데요. 먼저 작업할 내용은 배경을 제거하고 이미지의 일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투명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열기를 클릭하셔서 선택할 이미지는 배경이 단순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 배경이 단순한 꽃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즉, 꽃 부분은 남기고 배경을 지울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배경이 단순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열기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픽슬러 에디터 화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꽃만 남기고 배경을 지워 볼까요? 사용할 도구는 오려내기 도구입니다. 우리 왼편의 도구 모음 중간쯤에 봐보시면 이렇게 오려내기라고 하는 도구를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가위 모양의 오려내기 도구입니다. 찾으셨다면 클릭. 오리기 메뉴를 보시면 4종류의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 첫 번째 도형 오리기라고 하는 메뉴를 한번 봐볼게요. 도형 오리기는 아래쪽에 있는 이 6개의 도형을 사용해서 원하는 이미지에 오려내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도형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해당하는 이미지 안에서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한 이미지의 영역만 남고 바깥쪽은 이렇게 지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깥쪽의 무늬 보시면 회색 격자 무늬로 나오는 거 확인되실까요? 자, 이렇게 회색의 격자 무늬로 나오는 자리가 색이 사라진 투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작업 취소를 할게요. 이때 취소는 아래쪽에 작업 취소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키보드에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 취소 클릭. 방금 우리가 작업해 본 내용은 툴에서 도형 오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보관이라고 하는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도형의 모양이 남는 겁니다. 자, 여기 제거라고 하는 모드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제거라고 하는 모드에 클릭, 그 다음 작업 영역 안에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라고 하는 모드가 선택되어 있으면 드래그한 영역만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차이점 아시겠죠? 보관은 선택 영역이 남고 제거는 선택한 영역이 오려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부드럽게 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자, 이 부드럽게 옵션이 지금 현재 없음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라이트라고 하는 옵션을 클릭하고 다시 사진에서 드래그 해볼게요. 자, 이렇게 라이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부드럽게 옵션의 중간을 클릭하고 또 드래그 해볼게요. 자, 중간이라는 부드럽게 옵션 클릭, 이미지 안에서 드래그. 자, 지금 현재 3종류의 옵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화면을 살짝 키워서 본다면 부드럽게 옵션 중 첫 번째 없음과 두 번째 라이트, 그 다음 세 번째 중간이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약간의 경계 부분의 차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즉, 이미지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경계를 또렷하게 제거를 할 건지 조금씩 부드럽게 제거를 할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리기한 작업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 작업 취소를 여러 번 클릭해도 되지만 우리 왼쪽의 메뉴에 오려내기 초기화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려내는 작업을 되돌리는 처음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 오려내기 초기화에 클릭. 자, 그럼 처음 이미지 상태로 나왔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도형 오리기라고 하는 메뉴는 제거라고 하는 모드보다는 보관이라고 하는 모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런 도형을 선택해서 이미지의 일부분을 이렇게 오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오리려고 하는 작업을 이렇게 도형 모양으로 오릴 거는 아닙니다. 자, 오리려고 하는 작업이 정확하게 이 꽃 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 배경을 지우려고 해요. 자, 여기 지금 오리기라고 하는 도구 중에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이 도형 오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옆으로도 다양한 도구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때 올감이라고 하는 오리기는 해당하는 이미지의 영역을 선택하실 때 직접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도형은 정해져 있는 모양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올감이라고 하는 오리기는 해당하는 이미지 안에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드래그한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즉, 내가 드래그 하는 대로 해당하는 영역이 선택되는 게 올감이에요. 작업 취소. 자, 그래서 정확하게 꽃 모양을 찾아서 선택을 하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도구가 이 마술봉으로 오리기와 그림으로 오리기입니다. 자, 먼저 마술봉 오리기를 한번 클릭해서 사용해 볼게요. 자, 마술봉으로 오리기 클릭. 아래쪽에 각각 옵션 항목을 보시게 되면 제거라고 하는 모드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허용값이 32로 설정되어 있고요. 현재 부드럽게는 없음이라고 선택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동일이라고 하는 이 옵션이 있는데요. 이 동일 옵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옵션에 따라 선택되는 영역이 다르게 된답니다. 자, 한번 사용해 볼게요. 먼저 동일의 버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마술봉 도구는 사진에서 오려내고 싶은 색을 찾아서 클릭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배경 쪽에 저는 이 색상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한번 클릭. 자, 그랬더니 이렇게 영역이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 영역이 삭제되는 부분은 허용값이라고 하는 이 값을 토대로 선택한 영역의 색을 찾아서 이 허용 범위만큼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용값을 더 키우고 그 다음 다시 해당하는 이미지의 영역색을 클릭해 보시면 기존에 해당하는 영역보다 더 넓게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즉, 이 허용값의 범위에 따라서 같은 곳의 색을 클릭하셔도 지워지는 영역이 이렇게 넓게 또는 작게 지워지는 겁니다. 즉, 허용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동일 옵션 값을 바꿔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일에 있는 단추 버튼 클릭. 해당하는 버튼이 이렇게 왼쪽으로 바뀌면 현재 동일 옵션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미지 쪽에 동일한 색상 범위를 클릭할게요. 자, 이번에는 지워진 영역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보면 선택한 색상의 이미지를 이 전체에서 찾아서 다른 곳에도 비슷한 색이 있어서 그쪽도 지워진 겁니다. 즉, 동일 옵션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클릭한 영역에서만 색을 제거하거나
이미지 전체에서 동일색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술봉 도구는 제거하는 색을 찾는 데 있어서 이 허용값과 동일 여부가 범위의 선택이 굉장히 차이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미지 안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영역이 추가로 제거가 되는데요. 클릭하는 영역에 따라 정확하게 원하는 범위가 잘 삭제가 되실 수도 있고 또는 클릭에 따라 이렇게 저처럼 남아야 할 영역이 제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해당하는 모드를 보관이라고 하는 모드를 선택해 주세요. 모드가 제거라고 하는 모드가 클릭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지가 사라진 겁니다. 보관이라고 하는 모드를 선택하시고 다시 남아야 할 영역 쪽에, 즉 하얀색 이 꽃잎이 있는 영역 쪽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다시 살려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럴 때 허용값의 숫자 값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값을 조금 줄이신 다음에 다시 해당하는 이미지에서 살려야 하는 부분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는 거에 따라 이미지의 색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거와 보관, 그 다음 허용값의 선택에 따라서 각각의 클릭하는 영역의 삭제와 보관을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해당하는 영역을 아무리 잘 클릭하신다라고 해도 정확하게 원하는 영역을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사색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흰 꽃 색상과 그 주변 색이 유사하다면 깨끗하게 안 지워지고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봉 도구는 색상 차이가 큰 이미지를 작업할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일부분이 남아서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오리기에서 그림 오리기입니다. 이 그림 오리기라고 하는 도구는 직접 드래그해서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서 제거하거나 보관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흔적들을 조금 지워야겠다 그러실 때 마술봉 도구로 정확하게 지워지지 않으실 경우에 그림 오리기라고 하는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자, 모드가 제거라고 하는 모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마우스 포인터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모양으로 포인터가 바뀌셨을 거예요. 자, 화면 이미지 안에서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하는 영역만 이렇게 지우실 수 있으세요. 자, 이때 화면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좋겠죠. 자, 확대해서 보실 때는 우리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자, 확대하면은 남아있는 부분이 훨씬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아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실 수가 있으신데 드래그를 잘못하시면 이렇게 남아야 할 자리도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얼른 컨트롤 Z 실행 취소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지워지는 영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해당하는 영역이 지워질 때 경계가 부드럽게 지워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경계가 부드럽게 지워지는 경우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깨끗하게 지워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왼쪽에 있는 옵션 중에 부드럽게라고 하는 옵션에 따라서 이 경계 부분 차이가 커지는 겁니다. 지금 부드럽게라고 하는 옵션이 50%로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해당하는 경계 영역이 상당히 연하게 투명하게 서로 남아있죠. 자, 이때 부드럽게라고 하는 옵션을 이렇게 0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경계 부분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즉, 부드럽게라고 하는 옵션에 따라
지워지는 경계 부분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 다음 규격이라고 하는 옵션을 보시면 현재 50픽셀 써져 있는 거 보이실까요? 자, 이게 원형 크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한 번에 지워지는 범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규격의 크기를 이렇게 줄이시면 원형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드래그 하실 때 지워지는 영역이 작아지는 거죠. 조금 더 세밀한 이런 부분을 지우실 때는 아무래도 원형의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화면의 확대와 축소를 하시면서, 즉 마우스 휠을 굴려서 확대 축소를 하시면서 지워야 할 영역과 남겨야 할 영역을 최대한 자세히 보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때 이렇게 이미지 영역을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실 때 위치를 이동시켜서 보셔야 할 경우 우리 보통은 이렇게 이동막대를 움직여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시거나 좌우로 움직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위치를 이동하시는 방법은 우리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상시에 지금 포인터 모양이 우리 일반적인 동그라미 형식의 포인터였다면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위치를 훨씬 더 빠르게 이동시키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규격의 크기와 부드럽게 옵션 값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미지에 남아있는 지저분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아무래도 확대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이때 지우실 때 규격의 크기가, 즉 이 원형의 크기가 너무 크면 이런 꽃잎 사이사이 부분은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규격의 크기, 원형 사이즈 적절하게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은 드래그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오려내기라고 하는 작업은 이미지의 일부분을 깔끔하게 오려내려면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작업을 하실수록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영역을 잘 남기고 오려내셨다면, 자, 이 바깥쪽은 다 투명한 영역이라 불필요하게 넓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왼편에 자르기 도구 찾아서 클릭. 자, 왼편에 자르기 도구 찾아서 클릭. 여기서는 특정 비율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 조절점을 움직여서 최대한 투명한 영역이 지워질 수 있도록 조절점을 잘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투명 이미지를 저장해 볼게요. 자, 우리 왼쪽 아래 저장 버튼 클릭. 이미지 저장이라고 하는 창에 파일 유형을 보시게 되면 PNG라고 하는 확장자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일반적인 사진은 JPG라고 하는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네, 이처럼 투명한 영역이 있는 상태로 저장을 하실 때는 꼭 PNG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JPG 파일은 이 투명 영역에 다시 흰색을 채워서 저장합니다. 그럼 열심히 배경 제거한 게 소용없어지겠죠. 그래서 꼭 투명 이미지는 PNG 파일이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아래쪽에 다운로드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창 열리셨나요? 자, 이렇게 저장하는 화면창이 열리면 저장 위치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을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파일 형식이 PNG 이미지라고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위치에 분명 이미지가 있어도
PNG 파일이 아니라면 안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저장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장에 클릭. 자, 이미지가 저장이 됐습니다. 우리 아래쪽에 클로즈 버튼 눌러서 닫기 하겠습니다. 자, 픽슬러 X도 닫도록 할게요. 우리 아래쪽에 닫기를 클릭. 이제는 배경을 제거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합성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열기에 클릭하여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미지 열기 클릭.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미리 픽사베이에서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저장해 뒀습니다. 자, 배경용 이미지 하나 선택하셨나요? 그 다음 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열기에 클릭. 왼쪽의 도구 모음에서 이미지 추가를 찾아 클릭하겠습니다. 우리 왼쪽 도구 모음에 보시면 이미지 추가라고 하는 도구가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다면 클릭. 자, 이미지 추가 해당하는 메뉴 클릭하셨나요? 보시면 탐색 URL 이미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세 종류의 추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탐색은 우리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찾아서 추가하시는 방법이에요. URL 메뉴는 이미지가 등록된 사이트의 경로를 알고 있을 때 그 경로의 주소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추가한다면 이 이미지 라이브러리는 픽슬러에서 연동된 언스플래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언스플래시 사이트도 저작권의 자유로운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이미지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장되어 있는 투명 이미지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탐색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탐색에 클릭. 저장된 이미지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PNG 파일로 저장을 하셨다면 저처럼 주변이 검정색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이미지 클릭하셨다면 아래 열기에 클릭. 그럼 이렇게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 파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변에 조절점 보이시죠? 우리 조절점 움직여서 크기 조절 또는 위치 이동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적절하게 조절해서 자리를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꽃 하나를 더 추가하시겠다 그러면 다시 탐색해서 삽입하시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하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이미지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이어 복제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 복제 클릭. 다시 드래그해 보시면 같은 자리에 하나가 더 나타나 있을 겁니다. 자, 레이어가 복제되어 같은 꽃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우리 오른쪽 창을 보시게 되면 레이어 창에 현재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배경 이미지 위에 투명으로 만든 PNG 이미지와 방금 레이어 복제해서 하나 더 복사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복제를 더 하고 싶다 그러시면 얼마든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레이어 복제만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해당하는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적당하게 크기 조절도 해보시고 위치도 이동하시면서 자리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레이어 복제하시고 또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레이어에 해당하는 위치의 순서에 따라서 이미지가 이렇게 뒤로 겹쳐서 보일 수도 있고 앞에 겹쳐서 나오기도 합니다. 레이어 순서의 위치를 이렇게 위아래로 바꿔주시게 되면
겹쳐서 보여지는 순서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복제하시고 놓으시다 보면 어느새 꽃밭이 됐네요. 자, 이 비어있는 공간에 텍스트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리 왼쪽 도구에 텍스트 추가 찾으셔서 클릭. 텍스트 추가 메뉴에서 적당하게 스타일 하나 선택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세일이라고 하는 글자를 조금 더 강조해 볼게요. 자, 레이어 창에서 해당하는 글자가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고 그 다음 왼쪽에 텍스트 수정하는 화면창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현재 선택한 텍스트에 간단한 옵션을 수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아래에 그림자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림자 옵션을 클릭해 주신 다음 블러는 0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거리는 가깝게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 불투명도는 선명하게 보이도록 100%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색상을 클릭해서 저는 색상을 검정색으로 변경을 할게요.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색을 선택해 주시면 검정색이 선택이 됩니다. 자, 검정색을 선택했더니 그림자 쪽이 훨씬 더 진하게 표시가 됐네요. 거리를 다시 조절을 해보시거나 각도를 조절해서 그림자의 위치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글자의 크기나 위치를 다시 선택을 하시면서 배치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세일의 글자가 잘 보이도록 그림자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당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레이어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왼쪽 도구에서 조정하기 도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정하기 생각나시죠? 색감을 변경하는 도구죠. 자, 조정하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 여기 상세 정보 메뉴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블러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블러라고 하는 값을 약간 키워 보시면 백그라운드, 즉 배경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스캔 메뉴도 클릭을 하셔서 디헤이즈 효과의 값을 증가시켜 주시면 배경이 약간 더 진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결과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래쪽에 저장에 클릭. 이번에는 파일의 유형이 JPG입니다. 그리고 퀄리티는 100%로 변경하신 다음 다운로드에 클릭하시면 되죠. 자,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완성이라고 변경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까지 해주시면 완성이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